안녕하십니까. 대치동 스카이 진학교육 연구소장 장승래입니다. 오늘은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기회균형 구술면접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시험 문제 방향이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부분은 이렇게 현장 강의와 실시간 온라인 강의를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연세대학교 구술면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내용이 통합 교과형, 융합형 시험 문제고 또 면접이 40%라는 부분, 이 부분을 꼭 좀 잘 봐주시고요. 이렇게 융합교육인 면접 40%고 또 연세대 2025년도 기회균형을 그 시험 일정을 보시면 우선 1단계가 10월 21일 날 발표를 하고요. 다음에 10월 26일 날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시문 기반으로 하는 면접 수업을 10월 22일부터 25일까지 단기간에 4회 내지 8회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현장 강의와 이제 온라인 실시간 화상 강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실제로 하는 모델인데요. 구술 면접을 할 때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제시문을 기반으로 해서 또 생기부 기반의 어떤 면접 시험 문제들을 구성을 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떻게 순발력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있고, 또 저희 준비되신 이렇게 전문가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 한 분에서의 수업보다도 다른 여러 선생님들의 어떤 내용, 첨삭 내용들을 들어보시면 자신이 가야 할 방향들을 잘 잡기가, 길 잡기가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수업을 했던 모습들인데요. 먼저 이제 구술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시험지를 받은 다음에 자신이 생각할 시간이 있고, 그 생각하는 시간 동안에 어떤 길잡이를 해야 되고, 각 개인이 혼자 들어가서 그 개인별로 동영상 촬영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보통 학생들이 제시문을 기반으로 해서 제시문을 보고서 분석을 한 다음에 자신의 머릿속에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할 겁니다. 그런데 막상 이것을 이야기로 하고 또 카메라 앞에서 제시를 한다는 건 가히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많은 실전 모의 훈련을 하지 않게 된다면 자신이 생각하는 부분과 또 자신이 말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계속해서 실전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면접 실전을 하고 또 동영상으로 저희가 첨삭을 한다는 이런 부분들, 또 그 첨삭한 부분에 대해서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또 실제로 평가까지도 해주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수업을 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실제 모의 훈련을 통해서 카메라 울렁증이라든지 또 자신이 생각했던 부분을 다 토로하고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을 해 놨습니다. 면접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기출문제와 저희가 준비한 모의 문제를 같이 함께 풀면서 살펴보는 것이 이제 면접이고요. 1대1 실전에서는 온라인이나 아니면 오프라인 선상에서 이렇게 1대1로 첨삭을 하는 부분, 카메라를 통해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이런 부분들, 미진한 부분들을 체크해주는 1대1 실전 부분이 있습니다. 연세대학교 2025학년도 기회균형 전형은 특징이 수능 최저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융합형이고 면접이 40%라는 거, 요거 꼭 참고해 주십시오. 40%면 이게 높은 대학일수록 점수가 1점이나 극소수의 그 점수 차로 합격하고 불합격하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40%면 굉장히 큰 부분이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인 기회균형 전형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국문학과 3명, 또 영어 영문학과 5명, 또 이제 경제학부 11명, 그리고 경영학과 18명.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제 여기 공과대학에서도 전기전자학부 12명이라든지 또 신소재공학부 8명, 기계공학부 8명 이런 식으로 굉장히 큰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첨단 컴퓨팅 학부 13명입니다. 요즘 굉장히 이과에서 핫한 파트죠.
그리고 또 이제 사회과학대학의 정치외교학과라든지 행정학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수의 기회균형 전형을 뽑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수능 최저가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면접이 40% 들어간다라는 거, 이거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그 선발 방식을 보면 1단계에서 약 3배수를 뽑습니다. 그래서 요 3배수 서류 평가를 통해서 3배수를 뽑고, 2단계에서는 이제 1단계에서 합격한 그 3배수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 녹화 면접과 또 면접 당일 지원자가 현장에서 녹화한 영상을 평가위원이 평가를 하고요. 또 제시문 기반 논리적 사고력, 요거 2024년과 2025년이 달라진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한다는 거.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카메라 앞에서 얼마만큼 자기가 자신있게 표현을 잘하고 머릿속에 있었던 생각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평가니까 이것이 한두 번에 그냥 단순한 실전 연습으로는 극복하기 힘듭니다. 자, 면접평가 절차를 보면 면접 대상자를 먼저 발표하고요. 그리고 대기실에 입성을 해서 여기서 이제 숙지문을 줍니다. 제시문을 주고 이 제시문을 바탕으로 해서 면접 준비를 할 텐데요. 이 제시문을 받았을 때 논술과 똑같습니다. 논술처럼 개요를 작성을 해서 뼈대를 머릿속에다 딱 집어넣으면 카메라 촬영을 이렇게 면접을 할 때, 현장 녹화 면접을 할 때 자신이 머릿속에서 무엇을 먼저 얘기를 해야 될지 정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를 정한다는 거, 이런 것이 바로 훈련이라는 거, 그리고 카메라를 직접 카메라 앞에서 자신이 녹화를 해보면서 어떤 식의 그 말을 전개해 나가는 방식이 필요한지, 내가 말하기를 할 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피드백이 중요하겠죠. 이렇게 해서 면접이 되고 이제 퇴실을 하고 그것을 1단계와 2단계 합산 점수로 선발을 하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발표한 면접 꿀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첫 번째는 제한 시간 안에 답변 준비하기. 이것이 어떤 논술처럼 글을 쓴 다음에 읽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제시문을 받고서 촘촘히 그 글을 정리를 하고요. 그 정리한 부분을 면접실에 들어가서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자신이 그 시간 내에 말하는 훈련을 하지 않게 됐을 때는 시간보다 부족하다든지 또는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것이 얼마만큼 실전 훈련이 필요한가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 전자기기로 얼굴 보며 연습하기. 요즘 뭐 고등학생들도 많은 학생들이 이제 유튜버 같은 거 많이 하죠. 이런 식으로 그거와 똑같이 전자기기, 핸드폰이나 아니면 컴퓨터 앞에서 자기가 말하기 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고 지금 볼 수 있고요. 그만큼 의사소통 능력을 많이 보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다음에 전년도 기출문제 살펴보기. 자, 전년도 기출문제를 이렇게 보다 보면은 어떤 패턴이 보일 정도로 연세대학교의 일정한 패턴들이 나타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제가 똑같은 것이 아니라 시험 방식에 대한 패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행학습 역량평가 결과 보고서를 볼 수가 있고요. 전년도 기출문제를 통해서 미리미리 어떤 방식의 어떤 시험 방식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학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그리고 1단계가 21일 날 월요일 5시에 발표가 되고요. 면접평가는 10월 26일 토요일에 합니다. 최종 발표는 12월 13일 6시에 최종 발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보셨는데요. 이제 2024학년도에 출제됐던 연세대학교 수시모집 기회균형 구술면접 시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시문이 나옵니다. 마치 논술시험과 같은 제시문들이 나오는데 논술시험과 좀 다른 점이 있다라면
논술 시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문이 길죠. 그리고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여러 문제지만 지금 이렇게 제시문이 딱 4개의 제시문이고 하나의 제시문당 굉장히 좀 짧습니다. 그 얘기는 제시문이 짧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추론을 많이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논술 시험 같았으면은 추론을 할 때 그 지문 속에서 추론하기를 요구하지만 이 구술 면접 같은 경우에는 지문을 떠나서 추론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고서 그 출제자의 의도에 맞는 부분을 추론하는 것. 이게 가장 구술 면접의 관건인데요. 가장 중요한 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겁니다. 먼저 이렇게 문제 1번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어서 제시문 가나 다를 비교하여 설명하시오. 지금 여기서 굉장히 큰 힌트를 줬습니다. 구술 면접에서. 논술이라면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인데 구술 면접에서는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가나다. 즉 가나다의 지문이 뭔지 몰라도 출제자는 바로 요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가 지문의 관점, 나 지문의 관점, 다 지문의 관점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관련된 이야기고 그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 다를 것이다 라고 지금 문제 속에서 출제자의 의도를 살펴봐 줬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제시문 나에서 사람이 동물과 다른 전략. 아마도 이 다른 전략의 핵심 테마는 분명히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겠죠. 그런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쓰는 이유를 제시문 다의 내용과 연관지어서 설명하시오. 자, 먼저 출제 의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세상의 이치를 이해하기 원한다. 세상의 일에는 체계가 있고 모든 결과는 원인이 있다고 느낀다. 인과적인 이렇게 결과와 원인 이렇게 세상을 인식하려고 하려는 이 태도를 인과적이다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거. 인과적인 믿음은 문명 발전의 동력이 되지만 종종 잘못된 신념과 행동을 낳기도 한다. 꼭 인간의 행동이라는 것은 예측 불가능하다라고 우리 사회문화 시간에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우연성의 발생이 돼서 맞는 이 부분이 잘못된 신념과 행동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면접 문항은 세상 이치에 관한 여러 설명 방식을 이해하고 특징들을 비교하는 능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렇게 고등학교 통합과학의 자연현상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 또 사회 문제에 대한 합리적 판단, 또 미래 사회에 필요한 과학적 소양,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한다. 사회 문제 탐구는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탐구를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에 관한 지문을 활용해서 수험생의 이해력과 분석력을 통합적으로 평가한다. 굉장히 좀 원초적인 부분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연과학과 사회문화현상의 비교, 이런 부분들. 자, 가나다 이제 문항의 핵심 내용을 보시면요. 제시문 가는 박테리아 위장병의 원인이라는 증거를 확보하는 과학적 탐구 과정을 소개한다. 그리고 제시문 나는 자연주의 육아법, 아이를 아프게 만드는 원인과 건강하게 하는 원인을 제시한다. 제시문 다는 나쁜 일의 원인을 악당들의 존재에서 찾는 음모론에 관련된 이야기다. 자, 제시문 가는 다른 제시문과 다른 시선이 있습니다. 제시문 가는 과학적 절차를 통해 증거를 확보하고 원인과 결과를 밝혀낸다. 그 과정은 때때로 실패에 이르고 자기 자신을 아프게 할 만큼 번거롭고 불편하다. 그에 비해서 제시문 나의 자연주의 육아법과 제시문 나의 음모론은 객관적인 증거보다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설명을 선호한다. 자연주의 육아법과 음모론은 직감과 감성에 호소함으로써 대중의 지지를 확보한다. 두 입장이 추구하는 세상에 관한 설명은 인과적 진실보다 감성적인 위안인 것으로 보인다. 즉 지금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와 다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 근데 제시문 가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이렇게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를 통해서 사실만을 받아들인다. 나와 다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과학적인 증명이 되지 않은 부분도 받아들인다. 즉, 감성의 호소를 함으로써 대중의 지지를 이끌어낸다. 라는 그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다음, 제시문 라에서는요, 어떤 것이 있냐면, 특정한 원인이 없이 우연히 또 복잡한 소용돌이 속에서 이런 현상에서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낀다. 즉, 규칙적이지 않은 부분을 뭔가를 캐치해냈을 때, 이럴 때 굉장히 불편함을 느낀다. 사람은 우연한 일에서도 체계를 알아내려는 욕구를 느낀다. 전구가 켜진 순간에 원칙이 있을 거라 기대하고 순서를 설명하는 이론을 만들어 예측한다. 가령 초록, 빨강, 다음엔 빨강이었다. 방금 초록과 빨강이 나왔으니 이번에도 빨강 전구에 불이 들어올 거라는 식으로 판단한다. 사람과 달리 동물에게는 원인을 찾으려는 강박적인 욕구가 없다. 일련의 사건이 우연히 발생할 때는 패턴을 무시하는 전략이 유리할 수 있다. 우리 흔히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보면은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뭐든지 패턴이 있다고.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어떤 살인사건이 발생을 하면 유사한 살인사건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발생을 하는 그 부분을 찾아내고 그것이 연쇄살인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패턴을 자꾸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러한 패턴을 찾아내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바로 사람의 어떤 습관이다. 하지만 동물들은 사람과 달리 동물에게는 원인을 찾아가려고 하는 강박적인 욕구가 없다. 즉, 사람은 원인과 결과를 인과적으로 자꾸 판별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지만 동물은 그런 판별을 하려는 욕구가 없기 때문에 어떨 때는 우연히 발생할 때는 패턴을 무시하는 전략이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시문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 가에서는 어떤 질병의 원인을 밝히거나 치료법에 관한 연구를 할 때 우선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지만 그 실험이 성공했을 때 임상실험을 시행한다. 그런데 과학자 중에는 인류를 위해 자기 자신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과학자들도 있다.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베리 마샬 박사다. 이 베리 마샬 박사는 박테리아를 자기 몸에 키운 것으로 유명하다. 1980년대까지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위에서는 위산 때문에 박테리아가 살 수 없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샬 박사는 위궤양과 위염이 박테리아 때문에 생긴다고 믿었다. 이를 동물 실험으로 증명하려고 했지만 계속 실패하자 1984년 배양 중이던 헬리코박터균을 직접 마셔버렸다. 실험 결과는 대성공이었다. 균을 삼키자 위산 분비가 멈추고 구토가 나면서 위염에 걸린 것이다. 이어서 헬리코박터균을 없애는 항생제를 먹자 천천히 병이 나았다. 이 실험을 통해서 마샬 박사는 헬리코박터균이 위장병의 주 원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했고 또 항생제로 치료가 가능하다는 사실까지 밝혀냈다. 자, 이렇게 원인과 결과 실험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실험을 했다라는 거. 다음에 2013년 한 포털 사이트에 자연주의 육아, 요즘에도 좀 많이 유행하는 부분 중에 하나죠. 표방하는 카페가 개설되어 사람들을 끌기 시작했고 이들은 열이 나도 해열제 쓰지 않기, 또 아토피의 연고는 물론 보습용 로션도 바르지 않기, 또 백신 맞지 않기, 현대의학의 원칙을 부정하는 말을 퍼뜨리며 쇠를 불렸다. 대안으로 발효식과 해독을 강조했는데 이를 위해 카페 회원들이 모여 장을 담그는 행사도 하고 숟가루를 판매하는 등의 방법도 썼다. 의학적 근거가 없는데도 회원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서사를 많이 마련했기 때문이다. 자,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서사를 많이 마련. 이게 이제 감성을 끌어내는 부분이죠. 야, 이들에 의하면 아토피는 피부에 열이 쌓여 생긴다. 따라서 땀을 내어 열을 빼야 한다. 긁어서 큰 상처가 나면 땀구멍보다 더 큰 구멍이 나므로 열이 더 빠져나간다. 따라서 긁어도 그냥 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엄마들은 건강한 아이를 낳았는데 병원에서 아픈 아이를 만든다거나 엄마들은 직장에 다니랴 아이를 키우랴 정신이 없다. 감성 어린 위로도 적절히 섞였다. 햇빛 많이 쬐기, 밖에서 많이 뛰어놀기, 이런 건전하고 바람직한 육아 원칙도 함께 권유했기 때문에
일반 대중이 보기엔 황당한 것 같다가도 심지가 굳고 뚝심 있게 올바른 방향을 추구한다는 인상을 주기도 했다. 자, 그래서 꼭 실험을 통해서 원인과 결과로 나타나지 않은 부분도 이렇게 감성을 호소를 했기 때문에 더 좋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어리석거나 무지하거나 미치지 않아도 누구나 음모론적인 얘기거리에 귀가 솔깃해진다. 음모론은 의미 있는 이야기를 찾는 인간의 강박적인 욕구를 반영한다. 그래서 최근에 인터넷이나 뭐 이런 사이트들에 보면은 굉장히 음모론에 대해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왜 이렇게 나쁜 일이 끊이지 않을까? 인간 삶의 궁극적인 질문에 대하여 음모론은 명쾌한 답을 제공한다. 음모론자의 상상 속에서 나쁜 일은 그냥 일어나는 법이 없다. 어리석은 사람들만 역사적 사건이 우연히 발생할 수 있다고 믿는다. 사람들은 음모론이 단순함에서 위안을 찾는다. 그것이 아무리 큰 피해를 났더라도 말이다. 악한 일들은 추상적인 역사적 사회적 변수들이 엄청나게 복잡한 소용돌이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가 행복해지는 꼴을 못 보는 사악한 자들 때문에 일어난다. 숨겨진 이야기를 읽어낼 수 있어야만 당신은 악당들과 맞서 싸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떤 객관적인 증거보다는 감성에 호소하는 글이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다음 제시문 라. 제시문 라에서 빨간색 전구와 초록색 전구가 나란히 있다. 두 전구는 한 번에 하나씩 계속 깜빡인다. 빨간 전구는 초록 전구보다 4배 더 자주 커지지만 매 순간 어느 전구에 불이 들어올지는 우연에 의해 결정된다. 두 전구가 전멸하는 일련의 과정을 충분히 관찰한 후에 이제 관찰자는 매번 어떤 전구에 불이 들어올지 예측한다. 쭉쭉쭉 지금 보입니다. 성공 확률, 인간의 성공 확률이 동물들은 80%이지만 인간은 약 68%밖에 안 된다. 자, 이렇게 된 이 이유는 인간은 어떤 시기든지 패턴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동물들은 패턴이 아니라 그냥 한쪽에 들어오는 불만 기다리고 있다가 그 불만 누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때로는 우연히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 꼭 원인과 결과로 따지는 전략보다는 동물처럼 우연히 발생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을 쫓아갈 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의식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가, 나, 다의 그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가 같은 경우에는 인과관계. 원래 이제 사회문화 현상에서는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지만 인과관계가 성립한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인간을 대상으로 실험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연현상에서 실험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방법론적 이론론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하려고 하는 실험을 통한 방법도 있다. 이렇게 실험을 통해서 뭐든지 증명을 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있고요. 또 제심은 나와 다처럼 그 우연성에 의해서 또는 인간의 감성에 의해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는 부분도 우리가 따라갔을 때 우연히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다라고 지금 나와 다에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라에서는 인간은 어떻게 해서든 모든 것들, 어떤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을 자꾸 패턴으로 파악하려고 한다. 하지만 동물들은 패턴으로 파악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 해결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질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가, 나, 다의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문항에서 살펴봤는데요. 자, 지금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서 시험지를 받고서 가장 먼저 파악하셔야 될 게 바로 출제자의 의도인데 출제자가 왜 이 문제를 냈는지 구술 면접에서는 가장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파악을 하시고 다음에 제시문 속에서 머릿속이나 아니면 제시문을 받았을 때 꼼꼼하게 계열을 짜셔가지고 뼈대를 구성하시는 거 그렇게 뼈대를 구성하셔야 시간 내에 입시를 해서 그 입실해서 동영상 촬영할 때 시간 내에 자기가 그 시간 내에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순히 뭐 집에서 혼자서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카메라를 앞에다 갖다 놓고서 실제 시험을 보는 것처럼 모의 시험을 여러 번 하셔야 이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카메라 울렁증이라든지 또 아니면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그 말하기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연세대학교에서는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2025학년도 연세대학교 기획윤영 구술면접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